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구과학 1 온라인 클래스 1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 교과서 114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학습지는 88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에 있는 해수의 순환과 관련된, 그 중에서도 해수의 표층 순환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 먼저 우리가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해수의 순환 과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에 있는 해수, 바다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순환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표층 순환, 두 번째로는 심층 순환,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서 바닷물이 순환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표층 순환이란 것은 말 그대로 해수의 표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체적인 바닷물의 움직임, 흐름을 말하고요. 심층 순환은 마찬가지로 말 그대로 바닷물의 깊은 곳, 심층에서 일어나고 학습지 88페이지에 보시면 해류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는데요. 해류라는 것은 일정한 방향과 그리고 일정한 속력을 가지고 있는 바닷물의 흐름을 해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있는 물이 움직인다고 해서 무조건 해류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일정하게 속력과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바닷물의 흐름을 해류다. 그래서 이 표층 해류에 의해서 표층 순환이 일어나고 있고, 심층 해류에 의해서 심층 순환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이 표층 해류랑 심층 해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면, 표층 해류는 일반적으로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심층 해류는 일반적으로 밀도 차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앞에서도 배웠지만 바닷물의 밀도는 어떤 것과 어떤 것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온도랑 그 다음에 염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열, 염분에서 염을 따서 이 심층 해류, 심층 순환을 열염 순환, 열염분 순환,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닷물은 크게 표층과 심층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서 순환을 하고 있고, 표층 순환은 표층 해류에 의해서, 심층 순환은 심층 해류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표층 해류, 표층 순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수의 표층 순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 해수의 표층 순환을 일으키는 원인, 발생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면, 해수의 표층 순환을 일으키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람, 두 번째는 수륙 분포, 세 번째는 심층 해류, 심층 순환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람은 어떤 바람을 말하냐면, 우리가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지표에서 부는 바람을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자, 헤들리 순환에 의해서 부는 바람이 무역풍이 있었고, 페렐 순환에 의해서 부는 바람이 편서풍이 있었고, 극순환에 의해서 부는 바람이 극동풍이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바람들에 의해서 표층 순환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는 수륙 분포, 육지랑 바다가 어떻게 분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심층 해류, 심층 순환도 표층 순환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긴 하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이 심층 순환은요, 표층 순환을 직접적으로 발생시키는 건 아니고, 심층 순환이 강해지면 표층 순환도 강해지고, 반대로 심층 순환이 약해지면 표층 순환도 약해지기 때문에 이 심층 순환은 표층 순환의 강약을 조절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신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층 순환은 일반적으로는 바람과 수륙 분포,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있다. 먼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표층 해류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고,
표층 순환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방금 전에 표층 해류, 표층 순환이 만들어진 이유는 바람 때문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여러분들 보시면 자,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부는 바람이 나와 있는데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남반구도 마찬가지로 무역풍, 편서풍, 이 극동풍 이 지속적으로 불게 되면 일정한 방향과 일정한 속력으로 흐르는 표층 해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에크만 수송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알아야 돼요. 에크만 수송.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지만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자, 바다의 표층 위에서 바람이 이런 식으로 불게 되면 지금 이게 바람의 방향이에요. 그러면은 이 바람에 의해서 바닷물의 표면이 움직이게 되는데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 바람의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 45도의 각도를 이루면서 자, 표층 해류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바람이 불면 오른쪽 45도의 방향으로 표층 해류가 만들어지고 근데 이 오른쪽은 북반구에서 이야기죠. 그리고 남반구에서는 왼쪽 45도로 바람이 불게 되면 해류가 만들어진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바람의 방향과 해류의 생성 방향을 따져보면 자, 지금 0도에서 30도 사이에서는 무역풍이 불고 있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무역풍은 지금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불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북반구이기 때문에 이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 45도 방향으로 자, 요렇게 해류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해류가 왼쪽에 있는 지금 세계 지도를 보시면 어떤 해류냐면 여기 있는 북쪽도 해류, 이쪽에도 북쪽도 해류가 있죠.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고 있죠. 이 해류들이 이 무역풍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편서풍이 지금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이렇게 불고 있는데 이 편서풍에 의해서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45도 방향으로 이러한 형태의 해류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 해류가 왼쪽에 지도에서 보시면 북태평양 해류나 북대서양 해류가 이 편서풍에 의해서 만들어진 해류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극동풍도 이런 식으로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이렇게 불게 되면 이 극동풍에 의해서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이러한 해류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해류가 지금 여기 위쪽에 이렇게 흐르고 있는 해류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먼저 그러면은 표층 해류는 우리가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바람이 이렇게 일정한 방향으로 불게 되면 북반구에서는 그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 45도로 남반구에서는 그 방향에 대해서 왼쪽 45도로 일단 해류가 만들어진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자, 원래 만약에 지금 지구에 육지가 하나도 없다면 이 바람들에 의해서 해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이러한 해류들만 만들어져야겠죠. 하지만 실제로 지구에는 바다만 있는 게 아니라 뭣도 있죠? 그렇죠. 육지도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기 북쪽도 해류가 이렇게 있는데 이 북쪽도 해류는 원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 해류지만 이 해류가 가다가 육지를 만나게 되면 이 육지에 가로막혀서 일부는 위쪽으로 일부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류에 의해서 이 육지의 분포에 의해서 이 해류가 위쪽과 아래쪽으로 꺾이면서 이 전체적으로 지구에 있는 표층 해류는 복잡한 형태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표층 해류는 이렇게 바람과 그리고 수륙 분포에 의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쪼개져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해류가 어떠한 규칙성을 가지면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알아보면 자, 여기 가운데 있는 요 지금 그림을 볼게요. 이 그림. 자, 먼저 지금 현재 여기가 적도 지역인데 이 적도를 기점으로
지구의 표층에 있는 해류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쪼개져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북반구를 보시면 열대순환, 아열대순환, 아한대순환 이렇게 세 개로 쪼개져서 움직이고 있고 남반구를 보시면 열대순환, 아열대순환 여기는 아한대순환 대신에 남극순환 해류가 남극 대륙을 한 바퀴 뺑 도는 형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표층 해류는 바람과 수륙 분포에 의해서 열대, 아열대, 아한대 또는 열대, 아열대, 남극순환 해류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쪼개져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자, 먼저 여기가 지금 그림을 갖다 놓으면 여기가 유라시아 대륙입니다. 여기 아래쪽이 오세ania 대륙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쪽이 아메리카 대륙이고 위쪽이 북아메리카, 아래쪽이 남아프리카. 여기 가운데 있는 이 바다는 그리고 여기 이 바다는 오세아니아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계류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자, 경계류라는 것은 경계류, 경계류라는 것은 자, 육지랑 바다의 경계에서 움직이고 있는 해류를 경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지 보시면 해류가 동쪽이나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흐르다가 대륙에 부딪혀서 남쪽이나 북쪽 방향으로 대륙을 타고 흐르는 해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계류라고 하고요. 이 경계류는 다시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첫 번째가 서한 경계류, 두 번째가 동안 경계류입니다. 그래서 서한 경계류는 대양의 서쪽, 그러니까 바다의 입장에서 보면 서쪽이고 육지의 입장에서 보면 동쪽이겠죠. 그래서 바다의 서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계류를 서한 경계류, 그 다음에 바다의 동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계류를 동안 경계류라고 하는데, 이 서한 경계류랑 동안 경계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서한 경계류는 이 바닷물의 흐름 자체가 폭이 좁고 그 다음에 유속이 빠릅니다. 동안 경계류는 반대로 폭이 넓고 유속이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그래서 폭과 유속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서한 경계류랑 동안 경계류가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지금 자, 여기 이쪽에 있는 경계류가 서한 경계류고 이쪽에 있는 경계류가 동안 경계류인데 이 서한 경계류는 폭이 좁고 유속이 빠르고요. 동안 경계류는 폭이 넓고 유속이 느립니다. 근데 이러한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우리가 지구가 자전하게 되면 무슨 힘이 발생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전향력이 발생한다고 했었죠. 전향력. 그리고 우리가 전향력의 크기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죠? 이거를 설마 외우고 계시는 분 없겠지만 EMV 오메가 사인 파이 위도로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앞에 있는 내용을 다 지웠을 때 전향력은 위도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사인 0도가 0이고 사인 90도가 1이니까 전향력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점점 커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전향력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커지는 이러한 전향력의 위도에 따른 차이 때문에 이 서한 경계류랑 동안 경계류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이해하려면 조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경계류라는 것은 이제 대륙의 경계에서 흐르는 해류인데 서한 경계류는 폭이 좁고 빠르고 동안 경계류는 폭이 넓고 느리다. 이러한 내용만 일단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류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난류와 한류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이건 우리가 앞에서도 했었죠. 먼저 난류랑 한류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면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해류고요.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해류를 한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난류는 따뜻한 해류, 한류는 차가운 해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긴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무조건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한다라고 할지라도 이 해류 자체가 고위도에 형성돼 있으면 한류보다 더 따뜻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한류가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지만 이 해류 자체가 저위도에서 형성돼 있으면 난류보다 더 따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대적이지 난류가 무조건 한류보다 따뜻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사실.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는 난류가 한류보다 따뜻하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왼쪽에 그림 보시면 전 세계에 있는 해류의 형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난류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건 한류죠. 그래서 자, 이렇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는 거는 난류고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가는 거는 한류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아까 우리가 경계류라고 했을 때 서한 경계류는 대륙의 서쪽에서
아니 대양의 서쪽에서 아래에서 위로 가는 해류라고 했으니까 난류랑 한류로 구분해 보면 난류에 해당하고 동안경계류는 한류에 해당하겠죠. 근데 이거는 아열대 순환에서만 해당돼요. 아열대 순환. 다른 순환에서는 또 다르고요. 그래서 자, 서안경계류가 난류고 동안경계류가 한류다. 아열대 순환에서는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난류랑 한류의 네 가지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수온을 비교해 보면 난류가 높고 한류가 낮고요. 두 번째로 염분을 비교해 보면 염분은 염류가 얼마큼 많이 들어있는지 염류의 양을 우리가 염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난류가 높고 한류가 낮고요. 그리고 용존 산소량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산소의 양은 한류가 많고 난류가 적고요. 그 이유는 기체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증가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양염류는 영양염류라는 게 뭐냐면 이제 염류인데 이 염분이라는 게 염류가 얼만큼 들어있냐가 염분이었었죠. 근데 그 염류 중에서도 뭐 질소나 인 등의 염류를 영양염류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플랑크톤의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예요. 얘네들이 있어야지만 플랑크톤이 만들어지고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염류들을 영양염류라고 하는데 영양염류는 한류에 많고 난류에 적습니다. 그래서 난류는 수온, 염분, 용존산소량, 영양염류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한류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표층 해류 중에서도 아열대 순환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봤었는데 지금 여기 여러분들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쪽이 지금 태평양이죠? 태평양. 그러면 이 태평양에서 북반구의 아열대 순환은 시계 방향. 이렇게 시계 방향. 남반구의 아열대 순환은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 북반구의 맨 아래쪽에서 오른쪽에 있는 왼쪽으로 흐르는 해류를 북쪽도 해류 지금 여기 북쪽도 해류 있죠? 북쪽도 그 다음에 남반구의 아열대 순환 중에서 맨 위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는 해류를 남적도 해류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북쪽도 해류와 남적도 해류 사이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 해류가 하나 있습니다. 이 해류의 이름이 뭐냐면 적도반류라는 해류예요. 근데 이 적도반류는 어떻게 만들어진 해류냐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세요. 지금 이 무역풍에 의해서 이 무역풍은 북반구든지 남반구든지 전부 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 무역풍입니다. 그래서 이 무역풍 때문에 북쪽 대류랑 남쪽 대류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이 해류들은 전부 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이 바닷물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이 동쪽과 서쪽에 높이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계속 가니까 서쪽 해수면의 높이가 더 높게 나타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바닷물이 자연스럽게 경사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경사 때문에 이 경사를 따라서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이렇게 해류가 하나 생깁니다. 이 해류가 바로 적도 반류예요. 적도 반류. 그래서 적도 반류는 일반적으로 경사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어, 지형류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고 그냥 이 적도 반류는 북쪽 대류랑 남쪽 대류가 계속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니까 그 경사 차이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 해류가 사이에 만들어지는데 그 해류가 적도 반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적도 반류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해류들은 전부 다 바람 때문에 만들어진 해류거든요. 근데 이 적도반류는 바람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높이 차이 때문에 만들어진 해류다라는 게 중요하고, 이 적도반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북적도 해류랑 적도반류 사이, 남적도 해류랑 적도반류 사이에서 아열대순환 아래쪽에 있는 열대순환, 열대순환이 형성되게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도 반류에 대해서도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해수의 표층 순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해수의 표층 순환이라는 것은 바람과 그 다음에 수력 분포,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발생하는 표층에서의 바닷물의 움직임을 말하고, 이 표층 순환은 크게 아열대, 열대, 아열대, 아한대 이렇게 세 개의 순환으로 쪼개져서 움직이게 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아열대인데, 이 아열대는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 남반구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각각의 해류의 명칭들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 북적도 해류랑 남적도 해류 사이에서 적도 반류가 경사 때문에 만들어지고, 이 적도 반류 때문에 열대 순환들이 생성되게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경계류와 난류와 한류의 특징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표층 해류가 지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면, 표층 해류는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또 하나 더 있었죠.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렇죠, 대기 대순환이었죠. 그래서 이 지구의 에너지의 불균형은 대기와 바다가 함께 움직이면서 해소를 시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표층 해류는 지구의 기후 변화랑 그 다음에 각 지역의 해양 환경, 그 다음에 인간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자, 우리가 앞에서 난류랑 한류 배웠었죠. 그래서 난류의 영향을 받는 지역은 동일 위도의 다른 지역보다 평균 기온이 높고요. 그리고 한류의 영향을 받는 지역은 동일 위도의 다른 지역보다 평균 기온이 낮은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115페이지에 보시면 이 방금 배웠었던 표층 순환, 표층 해류랑 관련된 탐구 활동이 하나 나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전 세계의 표층 순환, 표층 해류의 분포에 대해서 공부해 봤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주변에서의 표층 해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 먼저 우리나라 주변에서 표층 해류를 만드는 근원은 앞에서 배웠었던 쿠로시오 해류랑 그 다음에 리만 해류 또는 이걸 연해주 한류라고 하는데, 이 두 개의 해류가 우리나라 주변에서 이제 해류를 만드는 근원이 되는 해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지금 여기에 우리나라가 있는데요. 아래쪽에서 쿠로시오 해류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 위쪽에서 이렇게 리만 해류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리만 해류예요. 그러면은 이 해류들이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다가오게 되면 이 커다란 해류가 여러 갈래로 쪼개지면서 이제 우리나라 주변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 큰 해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본류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해류가 쪼개지면 지류라고 부릅니다. 지류. 그래서 이 본류에 의해서 여러 개의 지류가 만들어지는데, 먼저 자, 쿠로시오 해류가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왼쪽 황해바다 쪽으로 하나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난류를 우리가 황해난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해 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 동해 쪽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해류를 동한난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일본 쪽에 붙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해류도 하나 있습니다. 이 해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스시마 난류, 스시마 해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쿠로시오 해류에 의해서는 황해 난류, 동안 난류, 스시마 난류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 위쪽에서 내려오는 요 리만 해류는 이제 이 북한의 동해안 쪽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나라 쪽까지 내려오는데 이 해류를 우리가 북한 한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주변에서는 크게 4개의 해류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주변에서 이러한 해류가 만들어지게 되면 특히 우리나라의 동해에는 조경수역이라는 게 형성되게 되는데요. 조경수역. 이 조경수역이라는 거 뭐냐면 그냥 쉽게 말하면 황금어장이에요. 황금어장. 황금어장이라는 말은 물고기가 많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물고기가 많은 이유는 플랑크톤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이죠. 플랑크톤. 그러면 플랑크톤이 왜 풍부하냐를 따져보면 결과적으로 이 조경수역은 난류와 그 다음에 한류가 만나는 지역이 조경수역에 해당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난류랑 한류의 특징을 보면 난류는 수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한류는 영양염류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다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이 영양염류는 플랑크톤의 생장에 필수적인 요소고, 그리고 수온이 높으면 높을수록 플랑크톤은 훨씬 잘 번식합니다. 그러면은 이 수온이 높고 영양염류가 풍부한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플랑크톤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플랑크톤 때문에 물고기들이 모여들면서 황금어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나라 동해안은 아래쪽에서 올라오고 있는 동안난류와 위쪽에서 내려오고 있는 북한 한류가 만나고 있기 때문에 조경수역이라는 게 형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조경수역은 여름과 겨울철에 여름에는 살짝 위쪽으로 올라가고 겨울에는 살짝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위치를 이동시키면서 많은 양의 물고기들이 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표층 해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전혀 어려운 내용은 없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표층 해류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경계류랑 한류, 난류의 개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변에서 해류가 어떻게 형성돼 있고 조경수역이 어디에 어떻게 분포하는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심층순환, 심층 해류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